네. 예, 그래서 축제에는 영향 없지 않을까 싶은데. 날씨는 계속 흐린 상태겠군요. 예, 흐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그래도 점심 때부터는 그래도 맑을 거라고 그래서. 예. 내일은 8도네요. 아침에. 초지네. 페이스북에 오전에 보니까 포항의 김종성 대표가 댓글 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글 하나 올렸던데 전에도 그런 게 있었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는 것들이, 예,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거 또 여러분들이 올리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답하고 다니는데 좀 지쳤어요. 페이스북에서는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모양이에요. 페이스북은 그거 갖고 데이터 안 모여요. 그건 페이스북이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그냥 개인들이 네.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재밌어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얼마나 퍼져가나 보면서. 예. 페이스북은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쌓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페이스북에는 그래프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네. 빵남북하는 이거. 네. 진짜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지금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여러 명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올려놨는데 그거 낚였는데. 옛날에 우리 때도 있었잖아요. 사랑의 편지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몇 사람한테 몇 개 써서 보내지 않으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 같은 계열이. 그거는 그래도 협박이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협박은 아니더라고. 예, 많이 귀여워졌죠. 네, 지금 8시 5분 됐습니다. 네. 토요금은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최미정 선생님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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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일어나셨어요? 목소리가. 네네네. 어떻게 아셨어요? 목도리를 하셔. 스카프인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들어오셨다. 강기남 대표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요즘에 날씨가 계속 흐렸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흐린 가을 하늘엔 편지를 써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알아요. 네, 김광석의 노래. 네네. 그 노래
그냥 무심코 듣기만 했는데 그 가사 나오는 그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가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들으니까 노랫말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하늘에다가 이제 뭐 편지를 쓰는 건데 꿈 얘기도 쓰고. 진재근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다시 불러서 주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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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재근 오늘 왜 선생님 폰으로 들어오셨어요? 아, 강기남 대표님 어제 오실 줄 알았는데 못 뵀습니다. 메시지로 미안하다고 예, 봤습니다. 오늘 정말 아침에. 아이, 별 말씀을 하십니다. 뭘 배우다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있다 보니까 늦잠 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서 미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수 정예 부대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인디언 잠언 9번째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잡초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렸는데, 문명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식물을 잡초라 부른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풀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목적을 갖고 나왔다. 쓸모없는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디안 부족 중에 체로키족이라는 게 있죠. 체로키족의 그런 잠언으로 첫 글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애라고 하는 글인데요. 스스로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바로 자기애에서 출발하니까요. 따라서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신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랑할 턱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부터 스스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은 신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기쁨과 고요와 평화를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가득 찬 기쁨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번지고 퍼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애입니다. 다음은 역경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충분히 어두워야 별을 볼 수 있다. 고난의 시간에는 과학적인 가치가 있다. 훌륭한 학생은 그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의 의미는 낮에 뜬 달은 빛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휘영청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낮이나 밤이나 다른 그대로이나 배경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의 삶도 그러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존재는 더욱 빛을 냅니다. 영혼이 우리를 설레게 한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은 영혼이다. 영혼 없이는 인생의 시험과 고난에 바스러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초월적이지 못한 채로 물질주의자들의 가치관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현실주의를 가장한 비관적 세계관에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있습니다. 해가 없이 어찌 햇살이 비출 수 있으며 바다 없이 어찌 파도가 출렁일 수 있겠습니까? 외부로만 향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면
우리 안에 고귀한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자아는 육체적 물질적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혼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영혼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시골 아낙네들의 자기 밭. 나만이 아니다. 시골 아낙들은 하나같이 산과 들에 자기만의 밭을 가지고 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뜯는 쓴바귀와 냉이, 고들빼기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밭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디에 어떤 밭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불문율일까? 시골 사내들은 좀처럼 가까운 산이나 들의 나물밭에는 가지 않는다. 그쪽은 아낙네들에게 주고 그들은 더 멀고 깊고 높은 산으로 간다. 그들은 버섯에도 밟다. 어디에 송이밭이 있고 능이밭이 있는지 안다. 노루궁뎅이 버섯이 어느 나무에 나는지 안다. 언제 가야 쌀이버섯을 만날 수 있는지 안다. 자기 텃밭이 없어도 됩니다. 산과들이 모두 자신만의 텃밭입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산과 들이 정원입니다. 이 원리를 깨친 시골 안악들은 언제나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나물과 버섯을 뜯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합니다. 몰입하는 그 시간이 다시 없는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그들은 굳이 사원이나 아슈람에 가서 기도나 명상할 일이 없습니다. 온 자연이 자기 밭이고 자기만의 명상터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5가지 문장을 쭉 같이 보셨습니다. 네. 들으시고 공감되는 부분이나 의견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PIP 화면에 우리 강기랑 대표님이 제일 이렇게 먼저 보이는데요. 강기랑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고요. 어저께 참여 죄송합니다. 못해서 그 인디언 잠언에서 지금 잡초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모든 이들은 다들 한 분 한 분 소중하듯이 식물도 소중하다라는 거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이렇게 인디언들이 하는 말들이나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 심한 폭력에는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귀한 인디언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제 컴퓨터는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네요. 맞다. 그리고 자기애는 뭐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경은 외부의 시선을 자기한테에게 돌리면 사실 타인의 이야기나 남의 말들이 귀에 정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어떤 이들은 그게 또 극도의 이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남의 얘기는 자식 이야기도 잘 안 들리고 남편 이야기도 안 들리고 오로지 물론 이제 참고는 하겠지만 막 비난을 해도 별로 그렇게 상처를 입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시골의 그 안악들의 자기밭 이거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 자기의 역할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글마다가 너무 감동이고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저희한테 너무 행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나날이 그냥 붕 뜬 것처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글 하나하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균환 대표님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의 감수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텃밭 보조하고 계시는 우리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텃밭이 지난번에 뒷텃밭에서 고구마 수확을 제법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이 감나무 밑에 그 주차장 위에 저 조그만 공간에다 이제 그 고구마를 심은 게 있는데 어제 이 아내 친구들이 도시농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걸 고구마를 전부 이제 줄기 순 이걸 걷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딱 두 분이 가지고 가고 이제 이 고구마를 아침에 전부 이제 캤어요. 근데 감나무 밑에 결을 지다 보니까 별로 수확이 안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을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또 거기에서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참 이 좋은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맨 처음에 인기양 금원에서 이제 잡초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잡초라 그러니까 그 황대권 씨가 쓴 야생초 편지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감옥 안에 그 폴들을 이제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여동생한테 이렇게 보내는 그런 편지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잡초들을 이제 관찰하고 살펴가지고 그에 대한 걸 이제 그림도 이제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글들을 써가지고 한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출판한 건데 이 책이 꽤 마음에 와 닿는 글들을 많이 실어서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차면은 그게 또 넘쳐 흘러서 이 가족한테 또는 이웃한테 그런 게 이제 전달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미정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잡초는 없다. 그쵸. 잡초는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밭을 가꿀 때, 불필요한 풀 같은 거, 네, 그런 걸 잡초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풀도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자기애. 그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역경. 어떤 사람은 저한테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어떤 쾌락, 즐거움, 뭐 쾌락도 즐거움일 텐데 쾌락만 있는 것은 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결과가. 즐거울 때는 즐거운데 결과가 안 좋은데 고통을 겪고 나서는 결과가 참 좋아요. 제가 성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역경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영혼은 우리를 설계한다. 요거는 좀 저한테는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그냥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육체와 대비되는 어떤 정신, 마음 요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들의 넋을 이런 걸 이야기하나 조금 어렵고요. 또 시골 아낙네들의 자기밭, 그쵸.
시골 안악내와 시골 하랍에 그래, 그런 어떤 그 경작지가 구분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라베라고 하는 그 호칭이 사투리인가요? 하라베?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표현이서 하라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정겨운 표현이네요. 하라베 부르면 정겨운 표현인 것 같아요. 다음 우리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필규 소장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그 가을의 편지를 쓰겠어요 하는 그런 그 노래 생각난다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 이진관 씨라고 옛날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것도 노랫말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예, 보시면 굉장히 너무너무 그 분위기하고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자, 오늘 그 들었던 이야기로 오늘 조금 나눈다면, 사실은 지금 글에 관련돼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뭐 다 좋은 내용이고 만족을 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게 사실은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결국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잡초라는 표현도 하게 되는 거고 그 잡초도 결국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잡초라고 불리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농부로서 사실은 이 잡초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그 잡초가 있음으로 해서 농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채라든지 이런 풀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 유지나 또 건강을 위해서 주어지는 건데 그걸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방해를 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뽑아버리는 거지 거기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거나 저는 뭐 그러고 싶지는 일단은 않습니다. 그렇고 또 대신 아까도 이제 자기 사랑의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사랑, 사람 중심 그것들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모든 것들도 돌아볼 수 있는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리고 나가 아닌 남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너무 과하면 사실은 이제 동물 애호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솔직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잖아요. 무슨 동물은 되고 무슨 동물은 안 되고 안 되면 다 안 먹어야죠.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물은 다 똑같거든요. 결국 그런 의미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의미를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안 먹어야 될 거는 당연히 안 먹어야 되지만 모든 게 너무 과한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싶고 우리는 뭐 우리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사람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아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오늘은 농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텃밭 부분 이야기 나오니까 참 제가 신이 나는데요. 그 옛날에 우리 시골은 이랬습니다. 나머지 밭에 가서 뜯어도 괜찮았고요. 어느 정도 내가 먹겠다 하기도 하고 뜯어오고 나서 나무 밭에 가서 뜯어 먹겠다 얘기도 하기도 했고 또 산에도 나무 산이든 누구 산이든 산에 올라가서 뭔가를 채취하더라도 괜찮은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시골 밭에는 주위에 농약을 많이 쳐서 가서 아무거나 뜯으면 사실 안 되는 시대가 됐고요. 산에는 올라가서 송이버섯 하나 캤다가는 수갑 차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그런 정이 가는 그런 게 참 부럽고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냥 문득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높은 산에 우리 그 벌초하러 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산소 올라갈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장래를 미래를 너무 많이 잘 보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은 저 산 꼭대기다가 산 묘소를 썼잖아요. 근데 그걸 요즘 사람들은 결국 높이 안 가고도 산소를 쓰잖아요. 참 후손을 위한 그런 배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면에서는 조상들이 오히려 지혜로웠다는 생각을 그냥 한편으로 반대 그런 쪽으로도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이게 좋은 글,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 좋은 말들로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게 참 좋은 어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우리 이용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거 주신 주제 전체가 저는 자아의 경계라는 주제로 전체가 정리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잡초라는 것도 그런 경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을 모르면 잡초가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마다 아는 범위가 다르니까 이번에 그 대구도 갔을 때도 공원장님은 요거 만지면서 저거 만지면서 이거는 뭐고 얘는 따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근데 이제 그걸 또 모르는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서는 요것도 잡초 같고 저것도 잡초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 경계가 달라지고 또 내가 내 필요와 욕심에 따라 가지고 그냥 또 경계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다르고 잡초라는 것도 상황과 기술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이제 다양성을 또 표현하는 면이 있잖아요. 세상은 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변했을 때는 다른 게 필요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약초가 필요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무조건 잡초에서 이거를 인정하고 말고 저는 그런 거 말고 이런 경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금 생각하는 게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자기애를 잃어버리는 제일 지름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선을 넘어가고 나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타인들 사랑하는 속에서 사실은 관계가 생겨나고 관계가 있어야 내가 또렷하게 정의가 되는데 내가 또렷해야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사람들이 나한테만 집중하면 옆에 사람이 안 보이고 관계가 깨지니까 관계가 깨지면 나에 대한 것도 이제 불투명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자기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조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데서 출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기애에만 충실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를 만들고 결국은 자기애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바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이것도 오늘 경계의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했고 역경 부분을 들으면서는 좋을 때는 누리는 데 집중하느라고 좀 고심을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역경이 오면 고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한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 사비 연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표현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안 칠하든지 살살 칠해가지고 묽게도 할 수 있고 아주 진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단단한 연필들 그 밝은 거 이런 종류는 그림이 안 돼 버리잖아요. 해보면 예, 그것처럼 역경이 없다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것은 영하고 혼 혹시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래 단어가 다른 단어거든요. 영 따르고 혼 따른 건데,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다 분명하게 구분했었는데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한대요. 예, 영은 육체에 깃들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우주 자체인데, 영 자체는 우주의 자체인데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을 영이라고 하는 거고, 혼이라고 할 때는 일단은 육체에 깃들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이게 완전히 이어져서 함께 작동하는, 그러니까 영이 웹이라고 하면 혼이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즈 같은, 아니면 브라우저 같은, 또는 브라우저의 즐겨찾기나 히스토리 설정 같은 걸 혼이라고 하는, 이게 두 개가 다른 건데, 어차피 영도 혼도 우리가 일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만져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묶어서 영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대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영혼 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하게 되면 오히려 옛날 분들이 이런 거에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감수성 있게 사셨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거 구분해 가면서 들었습니다. 시골 안악들의 자기밭 부분은 제가 이제 시골 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 산에는 할미꽃이 엄청 많고, 또 한쪽 산에는 고사리가 또 잘 저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마을 분들이. 예, 근데 거기에다 또 이제 제가 집에는 곰치 밭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냥 수시로 드나드세요. 근데 제가 지내본 걸로는 이게 사람들 관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드나들 수 있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하고 관계가 좋거나 이러면, 그러면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게, 그 집 산이나 그 집 밭 드나들 수 있는 게 수월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최근에 뭔 일이라도 있었으면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마을 사람도. 그리고 지금이 어려운 때면 드나드는 게 또 허용이 되고, 관계가 안 좋은데도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때는 드나드는 게 허용이 되고, 먹고 살 게 넉넉하고 가진 게 있을 때는 관계가 좋아도 드나드는 게 안 좋아지고, 뭔 느낌인지 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있는데, 요즘 사실 문제가 된 거는 다른 것보다도 돈이 되거나 또 차가 생기니까 뭔 일이 생기냐, 예전에는 맛보거나 먹고 사는 범위에서만 뜯었는데 이제는 차가 나오고 뭐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니까 밤새 차 대고 싹 훑어 가버리는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하니까, 점점 담 높이고 CCTV 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점점 딱딱해지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소유하고 돈 중심의 사고가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지 요거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야기들을 전부 우리 삶과 자아의 경계, 요 관점에서 맥락이 한 맥락으로 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생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는 저 글을 이렇게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리한 건 아니고 모은 건데, 이제 또 우리 유 대표님은 전체 맥을 이렇게 또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또 총정리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글 중에 아까 공 원장님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래는 얼마 전에 그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 미완성이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카톨릭, 그때 아마 카톨릭인가요? 그쪽에서 올해의 제일 아름다운 가사상인가요? 뭐 그런 가사상도 받고, 그 해에 아마 가수상인가요? 그 가수가 그랬던 노래, 아주 그 노래를 과거에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어보니까 진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노랫말에서 잘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역경 아까 나왔었는데 역경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데 누구나 다 역경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역경에서 어떻게 누구나 다 역경을 겪을 수 있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튀어오르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영혼에 대해서는 뭐 그 영과 혼이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 부분인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영혼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스피리트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단어가 맞는 건지 영혼이라고 하는 게 또 영문 표기로 다른 게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할아비가 이제 할아버지의 방언이라고요. 할아버지의 방언. 그럼 할머니는 뭐예요? 할망구? 할머니의 방언도 있을 것 같은데. 할매, 하여튼, 네? 할매, 할배? 할매. 할매? 경상도에서는 할매. 할배 이래요. 아, 할아비, 할매. 할매. 할배는 할아버지고 할매는 네. 할머니고. 아, 할배. 그것도 뭐 경상도 사투리고 또 뭐 예.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할배, 할매 그러면은 더 정감이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상당히 정감이 가는. 저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군요. 날씨가 또 여기 또 파란 하늘이 보이네요. 네. 오늘 즐거운 또 토요일 주말 되시고 또 내일 또 주일 또 잘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요거 전체 잠깐만요. 발표 중지. 요거 한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네, 웃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